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2도에 대한 계산을 마무리했고, 오늘 이제 실제 길이, 중앙점이 풀어졌을 때 2도, 그 다음에 평균 높이, 진동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요 단원을 빨리 우리가 넘어가고, 중요한 단원들이 이제 계속 남아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는 요 단원이니까, 조금 기본기를 닦으시고 외우실 거는 외우시고. 자, 첫 번째 이제 이 전선의 실제 길이라고 지금 제목을 잡아봤는데, 여기도 사실은 식 나오는 과정들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만 보고 결과식 가지고 계산 문제 풀고, 그리고 이제 이 실제 길이도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가 출제가 자주 돼요. 뭐 단순하게 외우셔도 충분히 맞으실 수 있지 않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때 자, 여기를 경간이라고 배웠죠. 경간. 자, 우리 경간은 똑같이 S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경간이면 지지문과 지지문을 그리고 지지점에 요 A하고 B 보이죠? 근데 우리가 전선을 설치할 때 여러분들 반듯하게 설치해요. 약간 처지게 해요. 약간 처지게 했을 때 이 노란색의 전선, 자, 실제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실제 길이를 자, L이라고 씁니다. 시험에 물어본 거는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경간은 반듯하지만 전선은 처져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실제 길이가 경간보다는 더 길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실제 길이에서 자, 뭐를 뺀다. 경간을 지금 현재 뺐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 길이에서 경간은 뺀 값을 구하란 말은 실제 길이가 경간보다 얼마나 기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면은 거기 결과식이 지금 써져 있죠. 자, 이렇게 씁시다. 자, 앞으로 실제 길이가 경간보다는 자, 3S분의 8D 제곱만큼 길다. 자, 결과를 지금 쓴 거예요. 과정은 제가 좀 길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앞으로 시험에서 실제 길이가 경간보다 얼마 정도 기냐 물어보면 자, 3S분의 얼마다. 8D 제곱만큼 길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지금 자, 식을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이 식 자체를. 그렇지만 식만 물어본 게 아니라 계산 문제를 또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풀려면은 자, 여기 경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2도 들어가잖아. 그럼 두 개만 주어지면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데, 경간은 몇 메타라고 주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 2도는 또 주어지지 않고 계산을 해서 대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이 지금 2도 구하는 식을 앞전에 배웠잖아요. 앞 강의에서. 자, 우리 이 식을 배웠네. 자, 8T분의 뭐다? WS제곱메타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8T분의 WS제곱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장력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인장하중 주어지면 안전율로 나눈 값이고, W가 전선의 합성하중, 그 다음에 S는 경간이니까 조건 주어지면 2도 계산하고 2도 계산해서 대입한 다음에 실제 길이가 경간보다 얼마나 기냐, 이거를 계산 풀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지금 이 값이 경간의 몇 프로 정도 되냐도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노란색 박스 값 있죠? 이 박스 값. 이게 실제 경간의 0.1% 정도 됩니다. 0.1%. 그러니까 경간이 200m라면 200m의 0.1% 정도가 실제 더 길다, 뭐 그런 이야기고, 지금 이 0.1%도 시험에 물어보고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라, 이런 이야기야.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길이만 구하려면 L만 구하면 되죠. 그럼 S만 넘겨서 앞으로 실제 길이를 구하는 식은 자, S 플러스 자, 3S분의 8D 제곱으로 간다라는 거. 이 식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라, 지금 무슨 이야기야. 자,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결과만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과를 외우셔야 되는데, 저거를 갖다가 그냥 막 이해해서 풀라고 하면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외우시는 게 더 편하지 않냐. 그래서 실제 길이 L은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럼 자,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될 것이 자, 중앙점이 뭐 됐을 때다. 풀어졌을 때 제가 2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지점이 총 몇 개 나오죠? 자, 3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디가 중앙점입니까? 자, B점이 중앙점이야. 그럼 이 B점을 기준해서 양쪽에 봐보세요. 경간이 S로 똑같아요. 그러면 쳐져 있는 2도 D1, 여기보다 2도 D1. 그러니까 결론은 뭔 말이냐? 양쪽의 경간도 같고 2도도 같은 상태에서
중앙점이 풀어져 버리면 전선이 자 이렇게 쳐지겠죠. 그럼 이때 새로 나오는 여기 2도 보입니까? 2도 이 D2가 처음 2도의 몇 배로 될 거냐, 지금 그런 이야기야. 몇 배로 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식을 한번 끌어내 보는데 제가 식은 끌어낼게요. 여러분들은 결과라도 외우세요. 그럼 우리가 끊어지기 전에 2도가 예를 들어서 12cm다. 그럼 얘는 몇 cm인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2배로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몇 배로 된다? 2배. 그럼 2배니까 결과식만 쓰자면은 나중 2도 자 D2는 처음 2도 D1에 자 몇 배더라? 자 2배더라. 여러분들 2배를 기억하고 제가 지금부터 식을 한 번만 써볼게요. 사실은 이 식도 풀어가는 과정을 2차에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공사실기를 가보면은 저렇게 2배로 되는 과정을 유도하시오.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렇게 우리 할게요. 지금 요 A하고 B 있나요? A하고 B. 자,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A하고 B. 자, 여러분들 이 A하고 B 사이에 이 전선 길이를 자, L1이라고 잡아보는데 자, 여기 봐봐요. 우리 아까 옆에서 실제 길이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됐죠? S 플러스 얼마다? 자, 3S분의 8D 제곱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경관, 여기가 뭔가? 2도. 그럼 경관하고 2도만 같으면 실제 길이도 같다는 얘기인데 이 그림 봐보세요. 지금 이 전선의 경관 S, 2도 얼마? D1. 그러면 이 전선의 경관 S, 2도 D1. 그러면 이 길이나 서로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앙점이 풀어져 가지고 자, 이 전선의 길이를 뭘로 잡으면 L2로 잡으면 이 두 개 전선의 길이 합이 L2하고 똑같다지 않냐.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조건을 찾아야 돼요? L2가 자, L1의 몇 배로 된다. 2배라는 조건에서 이제 결과를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 지금 빨간색 A하고 B 사이 있나요? 경관 S 보이죠? 2도는 D1 적용해야 돼. 요 봐보세요. 이 긴 전선 보입니까? L2 계산할 때는 경관을 얼마 잡아야 돼요? ES 2도는 뭐다? D2를 잡아서 나중에 D2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네. 자, 그러면은 여기 L2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L2. 자, L 구하는 식이 저 위식이니까 위식에다가 S하고 D 자리에 뭐 집어넣을 건가 봐보세요. 자, L2면은 여기죠. 경관 얼마다? ES 2도는 D2를 집어내야 되니까 자, 이 식 그대로 갑니다. 자, S 자리에 얼마 넣어야 돼? 자, ES. 자, 3에다가 또 S 자리도 ES. 자, 8에다가 D 자리에다가는 L2니까 D2의 제곱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봐보면은 2배의 L1이야. 그러면 2배에다가 자, 여러분들 이 L1을 계산할 때 경관은 S, 2도는 D1 내야 되죠. 자, 식 그대로 가면 돼요. 자, S. 자, S 넣은 거야. 플러스 3에다가 경관도 똑같이 S. 8에다가 이제 2도만 D1의 제곱 이렇게 가면 되네. 자, 그럼 이거 풀어낼 수 있죠? 자, 풀어내 봅시다. 자, ES. 자, 풀어보면 2 곱하기 자, 3S에다가 8 D1의 제곱 이런 꼴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식하고 이 식을 보면서 정리할 거 있죠? 자, ES 없어진가요? 3하고 여기 S. 자, 3하고 S. 그럼 여기 자 2분의 8이니까 4 나오죠. 4. 자, 뭐 남았어요? D2의 제곱. 28에 16이야. 16 D1의 제곱.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자 4 나누면은 D2의 제곱만 남고 자 4로 나누면 얼마예요? 4 D1의 제곱만 남고 여러분들 4는 2제곱이죠? 그러면 2D1의 자, 제곱 이렇게 나가네. 그럼 결과를 봐보니까 지금 D2 제곱이 2D1의 제곱이면 여기 제곱이나 띄워버리면 결론은 지금 여기 D2 값이나 2D1 값이 서로 어쩐다? 같아지니까 결론은 자 D2가 D1의 몇 배로 나온다? 자 2배다.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들 뭐 과정도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과정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다음에 실기 가서 써먹을 거면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나는 지금 필기가 우선 급하다 그러면 앞으로 경관 같고 2도 같은 조건에서 자 중앙점이 풀어지면
나중에 나오는 요 2도는 처음 2도의 몇 배로 된다? 2배로 되더라. 이 정도라도 기억을 하시면 돼. 자, 몇 배로 된다? 2배. 그럼 여러분들이, 자, 아까처럼 얘가 12cm다 그러면 얘는 몇 cm 되는 거예요? 24cm 이렇게 되겠죠? 기출문제 12cm로 나와요. 24cm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앙점이 풀어졌을 때 2도를 한번 해봤고, 자, 세 번째가 전선의 평균 높이를 갑니다. 전선의 평균 높이다. 자, 세 번째 제목은 이렇게 잡을게요. 자, 전선의 평균 높이. 근데 이 전선의 평균 높이 관련해서는 계산 문제가 또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전선의 평균 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근데 지지물을 세웠는데, 자, 전선은 약간 처지게 설치한다겠죠? 자, 여러분들 아까 여기를 무슨 점이라고 했죠? 우리 지지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지점. 그러면 여기 높이는 뭐예요? 지지점의 높이. 자, 무슨 높이다? 지지점의 높이야. 자, 어떤 분들은 뭐 전주 높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주는 땅 속에 더 깊이 박히죠. 그러니까 전주 높이가 아니라 무슨 점이다? 지지점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제목이 전선의 평균 높이인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전선의 평균 높이란 말은 이 전선의 최저점에서, 자, 거꾸로 하면 대지에서 이 전선의 최저점까지, 자, 높이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평균. 근데 여러분들 이게 평균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저 길이가 항상 정해져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여름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팽창하니까 처질 것이고, 그럼 온도가, 높이가 어째요? 낮아지고. 겨울 되면 수축해서 올라가니까 높이가 더 어째? 높아지겠지. 그러면 이게 몇 년치 평균이냐? 1년치냐? 일주일적 거냐? 이것도 잘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우리가 1년치 평균을 잡는단 말은 날마다 가야죠, 저기를. 맨날 높이를 360을 재가지고, 잰 그 길이를 싹 더한 다음에 다시 360으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시간은 없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느 지점을 평균 높이로 보냐가 지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은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아래쪽에. 제가 중요한 부분은, 자, 밑줄을 이미 끊어놨어요. 자, 밑에 보면은 대지로부터 전선 최저점까지의 평균 높이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지. 2도를 몇 등분한다? 3등분. 2도를 3등분해서 3분의 2 되는 지점을 전선의 평균 높이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2도를 3등분해서 3분의 2다. 자, 그럼 어디가 2도인가를 봐봐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2도야. 그럼 2도를 아까 몇 등분 하라고요? 자, 3등분을 하는 소리야. 그럼 3등분해서 3분의 2 지점이면은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2 지점이니까 앞으로 여기를 전선의 무슨 높이로 보자? 평균 높이로 보자. 자, 이건 아니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 이해되셨어? 그러면 우리가 이 H라고 하는 것을 자, 구해야 되는데, 뭐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쉽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지점 높이. 자, H0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만 빼줘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빼면 요놈 나오죠. 자,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2도의 3분의 2 되는 지점이야. 그래서 지지점 높이 H0에서 자, 2도의 몇 분의 몇을 3분의 2만 빼주면 자, 결과식은 완성이 됐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시험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H0 지지점 높이 뭐 31m. 그러면 2도 나올 거야, 2도. 자, 2도는 뭐 기출문제를 하도 많이 보니까 자, 9m 이렇게 나올 것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31m에서 3분의 2에다가 자, 2도가 9m면 약분 됩니까? 자, 그러면 3만 남죠? 31에서 6을 빼면은 답은 25m 뭐 이런 식의 계산 문제니까 일단은 결과를 식을 외우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선의 평균 높이까지 해봤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을 해보냐면 전선의 진동에 대한 이야기하고 오프셋이란 옵셋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근데 전선의 진동 관련해서는 자, 진동에 대한 방지 대책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 자, 진동에 대한 무슨 대책이다? 방지 대책이다. 자, 전선의 진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면 31페이지 중간에가 진동이 써져 있고 진동에 대한 내용의 개요가 9줄 정도나 나와 있어요. 9줄. 그리고 그 9줄에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은 밑줄을 그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읽어보세요. 그 대신 저는 읽어보지 않고 거기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거기 써져 있는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전선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실제 철탑이라면 여러분들 전선 있죠? 자, 철탑 밑에다가 뭐를 달고, 애자를 달고, 자, 여기도 애자를 달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 이 밑에 이제 전선을 가설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선이 설치가 되면은 측면에서 아까 바람이 분다겠죠? 자, 책에 써진 내용은 이런 식이에요. 자, 측면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럼 바람이 불게 되면 여러분들 이 바람이 전선을 뚫고 가지는 못하니까 자, 전선을 요렇게 비껴가지 않을까 싶네. 그러면 비껴가게 되면은 뒤쪽에 지금 공간이 생기죠? 이 뒤쪽에 자, 맴돌이라고 하는 와류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맴돌이 바람에 의해서 전선은 위나 어디 쪽으로? 아래쪽으로 자, 전선이 뭐 한다? 진동을 한다가 지금 개요 부분에 써진 내용들이야. 그러면 제가 방금 이 전선이 뭐 한다고요? 진동하게 되면은 이 진동하는 모양 자체가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정연파 같은 모양이라서 뭐 주파수 개념도 나와 있고 파의 루프 길이 개념도 나와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 진동 주파수 있죠? 진동 주파수. 이거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듣고 끝내세요. 5 내지 30Hz 정도 된다. 5 내지 30Hz.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한 사이클입니까? 5 내지 30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파형이 1초 동안에 많으면 30번까지 넘으면 똑딱 할 때 30번. 진동이 상당히 지금 어쩐다는 이야기예요? 세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전선이 뭐 했어요? 자,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진동이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째요? 계속 진동 에너지가 이렇게 도달이 될 거야. 그럼 여기가 아까 전선을 잡아주는 무슨 점이다? 자, 지지점인데, 자, 이제 문제가 생기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부분에서 전선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 근데 잡아주고 있는데, 자, 고정돼 있죠? 전선 자체가 똑딱 할 때 30번 움직인단 말이에요, 진동이. 그럼 잡아주고 있는, 자, 부분이 있는데 계속 전선이 진동하게 되면 이 잡아주는 부분의 전선이 어쩐다는 얘기예요? 끊어져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지. 그럼 끊어진데 왜 위험하냐? 자,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관이 600m 이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선도 굵어. 근데 굵은 전선이 끊어져서 땅 밑으로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밑에 지나가는 뭐 사람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그런 자동차에게 큰 위험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이해되셨죠? 끊어지지 않게 진동 에너지를 뭐 해줘야 된다? 흡수를 해줘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지금 무슨 말 이해됐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개요 부분을 읽고 넘어가진 않았는데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선들 있죠? 대부분 ACSR이야. ACSR. 근데 이름이 뭐죠? 강심, 알루미늄, 자, 연선이라고 해서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지금 이거 전선의 재료가 뭘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이야. 그러면 알루미늄이면은 구리보다 더 가볍죠? 그러면 전선의 진동은 굵으면서 가벼운 전선에서 진동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앞으로 진동 면에서 보면 ACSR은 상당히 취약하다는 이야기. 결론은 무슨 말이냐? 꼭 기억하세요. 얘는 전선 진동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거는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ACSR을 안 씁니까? ACSR을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 ACSR을 쓰긴 쓰는데 알루미늄이라 진동 면에서는 취약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진동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써야 되냐?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32페이지에 첫 번째가,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진동에 대한 대책이, 자, 그림을 한번 그리고 갈까요? 자, 이게 철탑의 암입니다. 자, 밑에다가, 자, 애자를, 자, 두 줄로 달았다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자세히는 못 그리지만, 자, 이 노란색을 조금 주목하세요. 노란색. 자, 이 부분이야. 자, 여기는 현수애자. 자, 여기는 철탑의 암이다. 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선들이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러면 이 양쪽에서 오는 전선을 이 지금 노란 색깔이 잡아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이름을 꼭 외우세요. 전선을 이렇게 잡아주는 장치 이름을 클램프라고 그래. 클램프. 자, 뭐라 부른다? 자, 클램프. 그럼 전선을 잡아준단 말은 이 클램프 자체가 지지점이란 얘기예요. 지지점. 자, 그럼 대책 첫 번째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대책 첫 번째가 댐퍼라고 돼 있어. 댐퍼. 뭐라고요? 댐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진동방지 대책을 하나만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99.9%가 댐퍼가 답이다. 그러면 댐퍼가 뭐냐? 자, 밑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스톡 브리지 댐퍼 이렇게 되는데 앞에 뭐 스톡 브리지가 됐든 뭐가 됐든 뒤에 그냥 댐퍼 붙으면 그냥 다 똑같은 댐퍼다라고 그냥 알고 계셔도 돼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되네. 댐퍼라고 하는 것이 아연 도금한 강연선의 양단에 추를 붙여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림으로 따져보면은, 여러분들 얘가 아까 지지점이라 그랬죠? 지지점 부근에다가, 자, 이런, 자, 철로 되어 있는, 자, 추를 달아 놓으라. 원래 여러분들 하나만 단 게 아니라 실제 철딱 가보면은 여러 개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럼 이런 추를 달아 놓게 되면은, 자, 여기서 오는 진동 있죠, 진동. 진동 에너지를 이 추가 다 전다 흡수를 해줘 버리는 거야. 그럼 흡수를 해가지고 이 지지점에 진동이 도달하게, 못 도달하게, 도달하지 못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 추를 그려놨는데, 실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물. 철탑 올라가서 떼가지고 오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보이죠? 자, 이게 현재 실제 댐퍼야. 근데 여러분들 저 칠판에다가 그리니까 콩알같이 그려놨는데 실제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거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 뭐라 부른다? 댐퍼라고 부르는데 책에서는 추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이 댐퍼를 갖다가 하나만 단 게 아니라 양쪽에다가 여러 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알아둬서 앞으로 이 진동에 대한 방지 대책하면은 대책. 자, 이게 99.9%는 자, 댐퍼가 답으로 나온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방금 소리가 컸죠? 상당히 무겁습니다. 저 방금 죽을 뻔했습니다. 무거워서. 근데 수업할 때 그런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있으면 보여주려고 합니다. 보여주려고. 그냥 저렇게 뭐 칠판에다 적고 끝나는 것보다는 한 번 보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자, 이 지지점 부근에다가 자, 뭐를 달아? 방금 보셨던 댐퍼를 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 자, 아모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모로드.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기사나 산업교사에서는 사실 아모로드를 물어본 적이 없는데, 전에 보면은 문제에 또 아모로드가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어서 제가 요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 자, 책에는 아모로드가 그림도 있어요. 그림. 실제 그림을 제가 교재에다가 넣어놨고, 오른쪽 그림입니다. 밑에 보면은 전선과 같은 종류의 선이라고 돼 있어. 자, 아모로드가 전선과 뭐다?
같은 종류의 선인데 전선과 같은 종류의 선을 지지점 부근에서 전선 위에 꼬인 방향으로 감아 붙였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요 선 자체가 단선은 아니죠. 단선이면 한 가닥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러 가닥의 연선을 쓴단 말이에요. 연선을 꽈져 있죠. 그럼 이 꽈져 있는 연선 위에다가 전선하고 똑같은 종류의 선을 좀 이렇게 어쩐다? 감아놓으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감아놔. 그럼 이렇게 감아놓게 되면은 여기서 누가 왔을 때 진동이 왔을 때 아까 요 댐퍼처럼 감아져 있는 이 부분에서 진동으로 일부는 뭐 한다? 흡수해서 지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작게 만들어준다. 지금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전선 위에다가 꼬인 방향으로 감아 붙인 거를 앞으로 뭐라는 표현? 아모로드라는 표현을 쓴다. 지금 그런 이야기. 자, 세 번째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분들 교재는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아니구나. 32페이지부터 먼저 할게요. 32페이지 보면은 맨 아래쪽에가 프리센터형 현수 클램프라고 써져 있어. 자, 뭐다? 프리센터형 현수 클램프. 자, 저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클램프가 전선의 진동에 따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거. 이렇게 되어 있네. 자, 클램프가 전선의 진동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을 프리센터형 현수 클램프인데 시험에서는 프리센터형 현수 클램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림 봐봐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전선이 진동을 하는데 이 전선을 잡아주는 얘가 지금 클램프라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얘는 움직이지 않고 얘만 계속 진동을 하게 되면은 잡아주는 이 부분이 아마 끊어질 거야. 근데 봐보세요. 전선도 진동하는데 클램프도 똑같이 진동을 해줘버리면 진동에 대한 충격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는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전선이 진동할 때 얘도 똑같이 진동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게 프리센터형 뭐다? 현수 클램프인데 제가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온다겠죠? 어떻게 나오냐?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무거워서는 안 되죠? 얘를 갖다가 가벼운 곳으로 교체해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자, 답을 이렇게 적어 드릴게. 자, 클램프나 전선 접촉기 등을 자, 가벼운 것으로 교체한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얘가 자유롭게 움직여서 진동을 안 받게 하려면, 충격을 안 받게 하려면 얘가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되니까 움직이려면 가벼워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클램프나 전선 접촉기 등을 자, 뭘로? 가벼운 것으로 교체해달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 자,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33페이지. 자, 베이트 댐퍼라고 되어 있어요. 베이트 댐퍼. 자, 베이트 댐퍼는 자, 시험에 그렇게 안 물어봐. 그 그림도 베이트 댐퍼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지지점 부근에 전선을 첨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지점 부근에 자, 전선을 첨가한다. 이거를 우리가 자, 방금 베이트 댐퍼다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 따져보면 어디가 지지점이라 했어요? 이 전선을 잡아주는 이 클램프가 여기가 지지점이지, 지지. 그럼 이 지지점 부분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뭐 한다? 첨가를 시켜놓으란 이야기야. 자,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자, 베이트 댐퍼. 또는 뭐라고 하냐? 첨선이라고 그래요, 첨선. 선을 첨가해놨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럼 이 지지점 부분에다가 저렇게 전선을 첨가하면 어떤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얘가 없다고 생각해봐. 얘가 없다. 그럼 여기서 진동이 올라오죠. 그대로 지지점에 도달할 건데 여기다가 전선을 첨가해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들어오는 진동이 분류되죠. 분류돼. 그럼 분류가 되게 되면은 지지점에 다 도달해야 되는 진동 에너지가 분류돼 버리니까 없을 때, 있을 때보다는 어쩐다는 얘기예요. 없을 때보다는 말이 자꾸 헷갈려요. 오늘 피곤한가 봐요. 얘가 없으면 진동 에너지가 다 도달하죠. 이해되셨어? 그럼 얘가 있으면 진동 에너지가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덜 도달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저렇게 지지점 부근에다가 전선을 뭐 한다? 첨가하는 저 첨선을
베이트 댐퍼라고 하는데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 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합시다. 정리를.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동에 대한 대책하면은 자, 첫 번째가 아까 댐퍼. 제가 실제 보여드린 거 있죠? 자, 두 번째가 지지점 부근에다가 전선과 같은 종류의 선을 자, 감아 놓은 게 뭐다? 아모로드. 그러면 아까 지금 이 클램프가 자유롭게 같이 움직여줘 버리면 같이 진동 충격을 덜 받는다 했죠? 그래서 클램프나 전선 접촉기 등을 가벼운 곳으로 째라. 교체하고 지지점 부근에 전선을 첨가한다. 대부분 답이 이 4개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특히 아까 뭐라 했어?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은 자, 알루미늄이라 가벼워서 진동하기 쉽다겠죠? 진동 면에서는 얘가 취약하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되지가 않는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전설로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 이제 옵셋 나와 있는데 옵셋까지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 파트, 다음 강의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문제풀이 들어가려면 지금 오늘 배웠고 지난 강의 나왔던 식들 있지, 식들. 식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째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를 같이 푸는 거야. 근데 배웠던 내용을 식을 외우고 있지 않고 문제를 풀게 되면 저 혼자 푸는 거죠, 저 혼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다음 강의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식을 외워놓고 강의 딱 들어와서 같이 문제 푸는 걸로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내용 짧게 끝내겠습니다. 짧게. 자, 영어로만 보면은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옵셋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여기 셋. 우리가 여러분들 봐보세요. 세팅한다, 세팅. 물건을 놓다, 배치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거. 자, 배치라고 해석을 하고. 앞에가 오프라고 되어 있죠, 오프.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중앙을 벗어나서. 이렇게 해석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럼 앞으로 오프셋이란 말은 자, 중앙을 벗어나서 전선을 배치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한테 철탑이죠, 철탑. 자, 철탑을 절반 쪼개놨다고 가정해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철탑에 지금 뭐라 했어요? 자, 암이야, 암. 그러면 이 아래쪽에다 애자 달고 전선 설치한 줄 알죠? 자, 애자 생략하고, 자, 이게 전선이라고 가정해봐, 전선. 근데 이 전선 3개가, 자,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죠, 수직으로. 자, 무슨 배치다? 수직 배치야. 그럼 하나가 뭐 A상, B상, C상, 또는 뭐 R상, S상, D상, 요즘 뭐 L1, L2, L3 이렇게 갑니다만, 자, 무슨 배치가 되면, 수직 배치가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 건지를 봐보게. 자, 지금 여기 봐보니까 전선이 자, 하나, 전선이 2개. 자, 전선이 뭐다? 3개가 지금 일직선으로 지금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겨울이라고 가정하면, 자, 눈이 내려서 이 위쪽에 누가 부착이 돼 있다? 자, 빙설이 부착이 돼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빙설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이 전선 있죠? 평상시 장력이 작용해요, 안 해요? 장력이 작용하고 있어. 지금까지 계속 장력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봐보세요. 자, 이게 고무줄이라고 가정해봐, 고무줄. 근데 고무줄 제가 양쪽에서 당기고 있었어. 그럼 이거 지금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거 당기고 있는데 누가 와서 요 손가락으로 고무줄을 튕겨버린단 말이야. 그럼 튕기게 되면은 장력을 잃으면서 이 전선이 어찌입니까? 위아래로 지금 이렇게 흔들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전선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자, 위쪽에 빙설이 부착이 됐는데, 자, 이제 날이 어째요? 따뜻해졌어. 그럼 빙설이 녹아서 떨어지겠지. 그럼 빙설이 녹아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전선을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튕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갑자기 장력을 잃으면서 이 전선이 위나 아래쪽으로 도약을 한다는 이야기, 도약.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가 철탑이야. 이 전선 길이가 경관이 몇 메타예요? 600m면 전선 길이는 600이 더 되지.
그럼 600m 더 되는 전선이 도약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점프하는 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잘못하면은 이 전선과 이 전선이 어째요? 접촉. 쇼트나서 아주 위험해진다는 얘기지. 또는 이 전선하고 이 전선이 접촉해서 위험해진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에 발생한 거는 무슨 얘기야? 전선을 일직선으로 배치해놔서 그런다. 그럼 이 전선을 갖다 어떻게 하면 돼요? 중앙을 벗어나서 배치를 해줘버리면 되지 않냐. 그럼 결론은 그냥 이 전선 이쪽에다 배치해주고 이 전선을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배치를 해주면 얘가 도약을 하더라도 이 전선하고 접촉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을 벗어나서 전선을 배치를 시켜주는 거를 우리가 옵셋을 준다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럼 결론은 뭔 말이냐? 자, 이거 봐보세요. 실제 제가 철탑의 팔을 이렇게 반듯하게 똑같이 그려놨지만 실제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철탑의 암 길이가 같지 않아요. 어떤 거는 암 길이가 좀 더 찐다. 짧아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놨고 이 암은 좀 더 째요. 길게 해서 여기다가 전선 배치하고 얘는 그대로 내비두고 그래서 이 중앙을 벗어나게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철탑의 암의 길이가 같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뭐를 준다 그래? 옵셋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 답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옵셋을 주는 목적이 뭐냐? 목적. 자, 1번 전선의 단락 방지야. 단락. 단락이 뭔지 알죠? 우리 계기 시간에 원 없이 했는데 선하고 선끼리 붙었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상하선 위아래 선에 자 혼촉 방지라. 혼촉. 자, 이런 용어도 이제 사라져야죠. 혼촉. 앞으로 혼촉이란 말이 보이면은 잘못 접촉 이렇게 알아두세요. 잘못 접촉. 우리 설비 시간에 보면은 고저압이 혼촉됐다 이런 말이 많이 본단 말이야. 자, 앞으로 혼촉은 뭐라고? 자, 잘못 접촉이다. 자, 반드시 이 두 가지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공전선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지중전선이 조금 남았는데 지금 고민이 어차피 설비 기준에서도 지중전선으로 나와서 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때 해도 좋고 안 그러면 뭐 지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제가 고민해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강의는 제가 뭐 한다고요? 문제풀이 할 거야. 그래서 오늘 그 한 5강이 지금 올라갈 건데 4강 정도 올라가겠죠. 그 4강 올라가는 4강 중에서 이미 문제 푼 거는 있어요. 문제풀이 그 다음부터 내용을 공식이고 내용이고 외워갖고 오셔야 돼. 그래야지 같이 문제 풀어준다. 그리고 지금 기사나 산업기사 수준 정도는 아주 수준이 높지 않아요. 지금 이 문제 자체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야. 제가 오늘이 지금 토요일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5시를 치닫고 있습니다. 5시. 지금 제가 1시 정도부터 찍어서 지금 계속 찍고 있는데 종아리가 터질 지경이네요. 오늘 유독 힘드네요. 말도 세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좀 휴식을 취했다가,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휴식을 좀 취했다가, 다음 주 중에 또 강의를 다시 또 올릴 거고, 또 주말에 또 다시 찍을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